안녕하세요. 첫사랑의 온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는 따뜻한 기억과 아련한 감성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에요. 은호는 낡은 돌길을 걸었다. 석양이 길 양쪽의 드문드문한 나무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이 교외 지역은 허름한 집들과 녹슨 울타리로 둘러싸여 마치 시간이 오래전 멈춘 듯한 기묘한 고요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 고요함을 좋아했다. 그 고요는 과거의 소음, 그가 묻으려 했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삶의 파편들을 잊게 해주었다. 42세의 은호는 이혼한 문학 강사로 거의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정규 강의를 하지 않고 작은 대학교에서 가끔 몇 시간 강의를 맡아 아파트 임대료와 낡은 책 몇 권을 살 돈을 벌 뿐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좁은 골목 깊숙이 숨겨진 낡은 도서관에서 보내는 늦은 오후로 채워졌다. 그 도서관에는 이름이 없었다. 간판도 명확한 주소도 없었다. 단지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시간이 깎아낸 짙은 색의 목재문이 있는 2층 건물뿐이었다. 은호는 우연히 길을 잃은 날 갑작스런 비를 피해 숨을 곳을 찾다가 그곳을 발견했다. 무거운 문을 밀며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그는 생생히 기억했다. 낡은 종이와 잉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 마치 잊혀진 기억의 냄새 같은 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았다. 그 이후 도서관은 그의 피난처가 되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책 속에 잠기는 작은 공간이었다. 은호는 허영에 쉽게 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이나 순간적인 관계를 꿈꾸는 나이를 지났다. 5년 전 이혼 후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고 단조로운 습관만 남았다. 책 읽기, 메모하기, 그리고 방관자처럼 세상을 관찰하기. 하지만 이 도서관에는 그를 놓아주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높은 책장, 먼지 쌓인 양장본 책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그 사서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느 늦은 오후 은호가 창가의 익숙한 나무 책상에 앉아 검은 표지 노트에 메모를 하며 카프카의 성을 읽고 있을 때 나타났다. 그는 카프카가 구축한 초현실적 공간을 분석하려 애쓰고 있었다. 갑자기 한 권의 책이 그의 앞에 부드럽게 놓였다. 릴케의 오르페우스의 노래.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검은 거리를 깔끔하게 올려묶고 램프 불빛 아래 거의 투명할 정도로 창백한 피부를 가진 그녀는 얇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가느다란 손에는 푸른 혈관이 선명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듯한 기묘한 아름다움이었지만 그녀의 눈이었다. 깊고 검은 눈동자는 마치 기억의 바다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호기심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까지 아는 듯한 기묘한 이해의 눈빛이었다. 고맙습니다. 은호는 놀라움에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그는 이 책을 요청했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것은 정확히 그가 필요로 하던 책이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낡은 나무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 후로 그녀는 그의 도서관 오무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다. 매일 은호가 도서관에 와서 익숙한 자리에 앉으면 이름조차 모르는 그 사서는 말없이 책 한 권을 가져다 주었다. 때로는 소설, 때로는 시, 때로는 그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오래된 철학서였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녀가 고른 책은 모두 그를 위해 준비된 듯했다. 그 책들은 그의 영혼에 숨겨진 구석을 건드렸고 그가 묻으려 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 첫사랑의 붕괴, 이혼 후 잃은 아이의 고통,
한 번은 그녀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가져왔고 엠마 보바리가 외로움과 싸우는 대목을 읽으며 은호는 마치 자신을 보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 책들이 그의 마음을 대신 말해줄지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 고맙습니다나 간단한 인사 외에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매번 그를 만나며 그를 벗겨내는 듯했고 그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쌓아올린 모든 껍질을 꿰뚫는 듯했다. 은호는 점점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사랑이나 욕망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감정을 착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것은 기묘하고 거의 초자연적인 끌림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디테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책장 사이를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 책을 정리하며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멈춰서는 모습.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낡고 거의 방문객이 없는 도서관에서 일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알아내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도서관에는 연락처도 직원 기록도 그녀의 이름표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가 실제 하는지 아니면 그의 외로운 나날들이 만들어낸 환상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오후 석양이 창문을 통해 피처럼 붉게 물들었을 때 그녀는 또 다른 책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이전의 어떤 책과도 달랐다. 제목도 도서관 코드도 저자 이름도 없는 낡은 갈색 표지의 책이었다. 안의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오래된 잉크 냄새는 잊혀진 시대에서 온 듯했다. 그녀는 책을 그의 앞에 놓으며 이번에는 단순한 이해가 아닌 경고 같은 눈빛을 보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숨결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책장 사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호는 책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가죽 표지를 만지자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는 왜 두려움을 느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름 없는 막연한 두려움. 마치 그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호기심 아니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난 충동이 그를 첫 페이지를 넘기게 했다. 검은 잉크로 쓰인 손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은호, 1983년생, 제1장, 부재한 아버지.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책을 덮고 도서관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끔빡였고 벽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사서를 부르고 싶었고 이게 무슨 장난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책만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마치 그를 기다리는 듯했다. 은호는 바로 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책을 가방에 넣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그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둠과 텅 빈 골목만 있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도전처럼 느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건 기묘한 우연일 뿐이고 누군가 놀리려 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낡은 도서관의 오후들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만간 그 책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은호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낡은 램프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이 앞에 놓인 갈색 가죽 표지의 책을 비쳤다. 방 안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마치 시간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누렇게 변색된 종이 페이지들 사이 어딘가에 갇힌 듯했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은호, 1983년생, 제1장 부재한 아버지라는 문구가 적힌 책은 말없는 도전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고
이건 그저 기묘한 장난이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사서의 눈빛, 그녀가 책을 그의 앞에 놓던 방식에는 이 책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어지는 문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다시 폈다. 검은 잉크로 쓰인 손글씨는 여전히 누런 종이 위에 선명했다. 그는 계속 읽었고 각 단어가 그의 마음에 새겨지는 듯했다. 은호는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있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늘 부재했고 담배 냄새와 고함 소리만이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다. 은호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났다. 어린 은호는 창가에 서서 아버지의 모습이 흙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아버지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은호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오랫동안 묻으려 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는 이끼 낀 기와지붕의 낡은 집, 부엌에서 조용히 흐느끼던 어머니의 소리,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을 때의 공허함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단순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부 사항의 정확성이었다. 책은 사건을 묘사할 뿐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까지 담고 있었다.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억눌린 분노, 그리고 자신이 뭘 잘못했기에 아버지가 떠났는지 웅크리고 누웠던 밤들. 그는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장은 첫사랑 1999년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는 읽기를 망설였지만 그의 눈은 마치 저항할 수 없는 흐름에 끌리듯 문장들에 빠져들었다. 책은 고등학교에서 만난 수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깨까지 오는 짧은 머리와 환한 미소를 가진 소녀였다. 책은 그들이 벚나무 아래 손을 잡았던 순간, 꽃잎이 그들 주위로 흩어날리던 장면을 정확히 묘사했다. 그들이 주고받은 손편지, 젊은 날의 약속, 그리고 수진이 가족을 따라 해외로 떠나면서 무너졌던 순간까지. 책은 심지어 그가 수진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다. 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거야. 은호는 그 문장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읽는 순간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베는 듯했다. 어떻게 책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잊으려 했던 단어 하나하나, 순간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거의 절망적으로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이어지는 장들은 그의 삶의 다른 시점을 이야기했다. 27세에 겪은 교통사고, 한적한 도로에서 출혈로 거의 죽을 뻔했던 순간, 강사로서의 첫날들, 수십 명의 학생 앞에 서면서도 늘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시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혼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 태어나지 못한 딸에 대한 장. 책은 모든 세부 사항을 묘사했다. 전처와의 말다툼, 텅 빈 방에서 아기를 위해 준비했던 작은 옷들을 끌어안고 보냈던 밤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각 페이지는 칼날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책이 그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내려갔다. 그러다 그는 얼어붙을 듯한 장에 도달했다.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사서와 마주 앉아 책을 받으며 손을 떨었다. 도서관은 고요했고 낡은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과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있었다. 은호는 이것이 그가 결말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주변 방은 마치 현실과 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 흐릿해졌다. 그는 책상 위에 시계를 보았다. 시계 바늘은 정확히 밤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고 각 박자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일어나 아파트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몸은 보이지 않는 힘에 묶인 듯 무거웠다. 그는 다시 책을 보았고 처음으로 이 책이 단순히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로 이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지만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 줄의 글도 잉크의 흔적도 없는 텅 빈 누런 종이뿐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은호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는 책을 쾅 닫고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물컵을 엎었다. 물이 흘러 가죽 표지에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책은 전혀 젖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규칙을 비웃듯 원래대로 놓여 있었다. 은호는 발코니로 나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했다. 하지만 사서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깊고 신비로운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듯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아니 무엇인지 자문했다. 인간인가? 환영인가? 아니면 그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인가?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경고였나? 책에 대한 것인가? 그 자신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큰 무언가에 대한 것인가?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책을 바라보았다. 그의 일부는 책을 찢고 불태우고 그것이 불러일으킨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읽어야 하고 이 이야기가 그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아야 한다는 충동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그가 결말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결말을 선택한다? 무엇의 결말인가? 그의 삶인가? 아니면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것인가? 그는 다음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책과 마주 앉아 자신의 기억에 갇힌 포로처럼 있었다. 그는 몇 시간 후 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긴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얇은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아침 햇살이 책상 위에 놓인 갈색 가죽 표지의 책을 비췄다. 그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밤 그의 마음은 책의 문장들, 그의 삶을 섬뜩할 정도로 정확히 기록한 페이지들에 갇혀 있었다. 그는 세수를 하며 무거운 기분을 떨쳐내려 했지만 사서의 눈빛과 그녀의 숨결 같은 목소리, 조심하세요. 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답이 필요했다. 그 책이 어디서 왔는지,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듯했던 사서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은호는 재빨리 재킷을 걸치고 책을 가방에 넣은 뒤 아파트를 나섰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어쩐지 달랐다. 늘 고요하고 한적했던 좁은 골목은 불안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길 양쪽에 드문드문한 나무들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듯했고 밝은 햇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에 쌓인 듯 흐릿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걸음을 재촉했고 앞에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은호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앞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짙은 색의 나무문이 있는 2층 건물이 아니라 잡초가 듬성듬성 자란 텅 빈 공터가 있었다. 녹슨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낡고 기울어진 나무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빛바랜 빨간 페인트로 출입 금지, 붕괴 위험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서관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가 앉곤 했던 흐릿한 유리창, 높이 솟은 책장, 낡은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땅,
부서진 벽돌 조각 몇 개, 그리고 그를 삼키려는 듯한 공허함 뿐이었다. 그는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며 경고 간판을 무시했다. 안에는 도서관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책장도 나무 책상도 그가 익숙했던 낡은 종이 냄새도 없었다. 부서진 벽돌, 썩은 나무 조각 몇 개, 그리고 잡초 사이에 외로이 놓인 부러진 의자뿐이었다. 은호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뒤로 물러나 간판을 다시 보았지만 간판은 침묵했고 공터는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던 은호는 주변을 돌며 근처 주민들에게 물었다. 주름진 얼굴과 멀리 바라보는 눈빛을 가진 노점상 할머니가 그가 묻자 기묘한 질문을 들은 듯 그를 쳐다보았다. 도서관? 여기에 도서관 같은 건 없어요, 젊은이. 할머니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1999년에 화재로 다 탔죠. 불이 엄청 났어요. 건물 전체가 잿더미가 됐지. 그 후로 아무도 거기 다시 짓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곳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그를 탐색하듯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은호는 그 말을 똑똑히 듣지 못했다. 1999년, 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 해 그는 16세였고 수진과의 첫사랑을 겪던 시절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에 어떻게 그가 매일 오후를 보낼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그곳에서 책을 읽고 메모하고 사설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주머니에서 도서관에서 메모하던 검은 표지 노트를 꺼냈다. 하지만 펼쳤을 때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페이지들은 텅 비어 있었다. 한 줄의 글도 잉크의 흔적도 없었다. 카프카, 릴케, 그리고 도서관에서 적었던 잡다한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다. 마치 그가 겪은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얀 페이지들만 남아 있었다. 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갈색 가죽책을 책상에 올려놓았지만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책을 열면 다시 그 섬뜩한 페이지들 속으로 끌려갈까 두려웠다. 대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민수, 대학 시절 친구로 지금은 초자연 연구 모임의 일원이었다. 민수는 늘 기묘한 사람이었다. 저 세상 이야기, 다른 차원의 공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푹 빠져 있었다. 은호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민수는 책과 기묘한 그림들로 가득한 작은 방에서 그를 맞았다. 부스스한 머리와 두꺼운 안경을 쓴 민수는 은호가 도서관, 사서, 책, 그리고 공터에 대해 이야기하자 호기심과 우려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은호가 갈색 가죽책을 꺼내자 민수는 마치 위험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걸 어디서 찾은 거지? 민수가 낮고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도서관에서, 아니, 내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은호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없어. 사람들이 그러는데 1999년에 화재로 사라졌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민수는 책의 몇 페이지를 넘기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초자연 연구자들 사이에 한 가지 가설이 있어. 그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시작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들은 기회를 얻는다고 해.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순간 말이야.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에게 책을 준다고. 그들 자신의 책을. 그 책은 과거를 이야기할 뿐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주지.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은호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라지다니? 죽는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진 않아. 일반적인 의미의 죽음이 아니야. 이 현실을 떠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믿어 운명의 갈림길에 선 영혼은 어떤 장소, 시간과 공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계의 공간으로 인도된다고. 네가 말한 도서관, 그건 아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일 거야. 그런 공간일지도 몰라. 그럼 사서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만약 네가 그녀를 봤다면 은호, 넌 기회를 받은 걸 거야. 하지만 그게 어떤 기회인지는 너만 알 수 있어. 은호는 민수의 집을 떠나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나왔다. 민수의 말이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어떤 기회? 사라질 것인지 선택하라는 건가? 그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책, 도서관, 사서는 단순히 상상 속의 산문이 아니었다. 너무도 현실적이고 너무도 상세하고 너무도 그와 얽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책 앞에 앉아 차가운 가죽 표지를 만졌다. 그는 책의 페이지들, 그를 깨운 기억들을 떠올렸다. 사서의 눈빛, 공터, 그리고 민수의 말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는 걸까?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은 그가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곳일까? 그러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는 공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밤이 내려앉으며 교회 지역은 깊은 어둠의 장막에 휩싸였다. 낡은 가로등에서 새어나오는 흐릿한 불빛만이 그 어둠을 간신히 뚫고 있었다. 은호는 공터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한때 도서관이었던, 혹은 적어도 그가 도서관이라 믿었던 곳이었다. 녹슨 철제 울타리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출입금지, 붕괴 위험이라고 적힌 간판은 마지막 경고처럼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그의 일생을 담고 있는 듯 무거운 갈색 가죽 표지의 책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여기에 와야 한다는 것, 책과 사서, 그리고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울타리를 넘어섰다. 발밑에 잡초가 바스락거리며 속삭이는 듯 했다. 공터는 어둠 속에서 기묘하게 달라 보였다. 주변 공간은 마치 현실과 다른 차원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 흐릿했다. 그는 차가운 기운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마치 이곳에 존재했던 것들의 기억을 품은 공기 같았다. 그는 공터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가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던 익숙한 나무 책상이었다. 책상은 잡초 사이에 외로이 서 있었고 흠집 하나 없이 방금 놓인 듯했다. 책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치는 빛이 한 자루의 만년필과 갈색 가죽 책, 그가 가져온 책이 아니라 완벽한 복사본을 비추고 있었다. 책은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은호는 심장이 세게 뛰며 멈춰섰다. 그는 사서의 모습을 찾으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그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손 아래에서 느껴졌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검은 잉크로 쓰인 손글씨가 선명했다. 은호는 몸을 숙여 펜을 들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 줄을 썼다. 그 문장 아래는 텅 빈 하얀 공간이 있었고 마치 그를 초대하듯 기다리고 있었다. 만년필은 빛 아래 반짝이며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는 이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단순한 펜이 아니었고 단순한 종이도 아니었다. 그의 전 인생이 이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민수의 말을 떠올렸다. 계속 살 것인지 멈출 것인지 선택할 기회. 하지만 그 선택은 무엇인가? 이 페이지에 무엇을 써야 하나? 삶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인가? 아니면 세상과의 작별인가? 그는 책을 다시 보았다. 이전 페이지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느린 필름처럼 재생되었다.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보던 어린 은호, 희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수진에게 편지를 쓰던 젊은 은호, 사고 후 차가운 도로에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를 듣던 27살의 은호, 그리고 이혼 후 텅 빈 방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작은 옷을 끌어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던 자신. 책의 각 장은 그의 조각들이었지만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였고 답 없는 질문이었으며 그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선택들이었다. 은호는 사설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깊고 신비로운 눈빛을 기억했다. 마치 그가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던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책을 쓴 사람인지 아니면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끈 안내자일 뿐인지 궁금했다. 조심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 책인가? 아니면 그가 내리려는 선택인가? 그는 펜을 들고 종이에 살짝 닿았다. 펜 쪽에서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 작은 검은 점으로 번졌다. 그는 망설였다. 무엇을 쓸 수 있을까?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겠다는 단언인가? 아니면 지쳤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허무 속으로 놓아버리겠다는 선언인가? 그는 지난 세월을 생각했다. 아버지를 붙잡지 못한 자신, 수진을 지키지 못한 자신, 결혼을 구하지 못한 자신,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 다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번쩍였다. 어쩌면 이 책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것은 용서의 초대였다.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용서였다. 아버지가 떠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 생각했던 어린 은호를 용서하는 것. 무모하고 고통스럽게 사랑했던 젊은 은호를 용서하는 것. 상실의 고통을 자신의 일부로 안고 살아온 은호를 용서하는 것. 어쩌면 이 책이 원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호는 텅 빈 페이지를 보았다. 그는 도서관의 오후들,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 시계의 뚝딱거리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코 판단하지 않았던 사설을 떠올렸다. 그는 이 공터를 생각했다. 단순히 화재로 사라진 도서관의 잔해가 아니라 그를 위해 존재했던 공간, 그가 피하려 했던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곳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책을 부드럽게 덮었다.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마지막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일어나 공터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발밑에 잡초가 바스락거렸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느낌이 아니었다. 주변 공간은 가로등의 약한 빛에도 불구하고 밝아지는 듯했다. 그는 오랜 세월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작지만 꿋꿋하게 빛났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빛의 파편 같았다. 그는 도서관이 정말로 존재했는지, 사서가 인간이었는지, 책이 사라질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른 일을 기다릴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는 마지막 줄을 쓰지 않기로 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상처로 가득한 그의 삶이 여전히 이어갈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교회의 밝은 거리로 녹아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사서의 눈빛이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이 신비롭거나 경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드러웠고 축복 같았다.